여의도 클래스 함께 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소연입니다. 인생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모순투성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많이 버는 기업으로 꼽혔던 오늘이었는데 그 주가는 정말 하염없이 밀려났습니다. 해당 기업만 밀려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이 뒤흔들거렸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오전 내내 그리고 하루 종일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답답해 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맞는 전략이 될까요? 저희 여의도 클래스도 하는 수 없이 오늘 삼성전자 이야기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오늘 대주제로 잡아봤는데요. 정말 사상 최고의 실적을 또 한 번 기록합니다. 가이던스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높이를 뛰어넘는 실적을 내고야 마는 삼성전자였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세계 1등입니다. 엔비디아도 저리 가라였습니다. 그 결과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이제 수치 한번 볼 텐데요. 매출액이 171조 원 지난 2분기 기록을 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29% 상승. 영업이익이 거의 90조 원 가까이 찍었고 상여금 나간 거 다 포함시키고 나면 100조 원도 훌쩍 넘었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이제 잠정 실적치고요. 이제 실제로 구체적인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부문별 데이터 확인해야 된다. 적자를 기록했던 파운드리 사업이 이제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 아니면 진짜로 플러스로 돌아서는지 확인해야 된다. 이런 부수적인 얘기들을 들었던 오늘이었습니다. 일단 시장 컨센서스보다 훨씬 잘 나온 거고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아무리 주가가 많이 올라도 더 좀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그냥 버티거나 해야 될 텐데 그동안 삼성전자 실적 잘 나오면 떨어졌다는 누가 하필 또 그걸 그대로 반복할 건 또 웬일입니까? 주가 너무나 많이 떨어졌고요. 시장 전체가 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전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역시 삼성전자가 버텨줘야, 하이닉스가 버텨줘야 시장이 올라가는 장인가 봅니다. 자, 이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도 나눠볼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남은 쪽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사실 조선 섹터에 대한 기대감도 확 사그라들면서 또 크게 밀리고 그 외에 대형주들도 볼 게 없었거든요. 다음 주제 보시죠. 앵커픽으로 K컬처와 관련된 섹터들은 괜찮았습니다. 엔터, 식품, 또 유통 등등에서요. 우리의 먹을거리 그리고 화장품도 좋지 않습니까? 찍어서 바르고 예뻐지고 그리고 즐기는 문화들이 모두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쪽에서 조금 수익을 맛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대세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에 대한 부분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클래스 출발할게요. 네, 오늘 여의도 클래스는요. 박찬홍 위원, 이달의 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많이 또 힘듭니다. 날이 갈수록 그 난이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기분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제 나왔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날아올랐습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이를 선반영했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이유들을 이제 갖다 붙이면서 시장을 뒤흔듭니다. 박찬홍 의원님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네. 차라리 이렇게 흔들릴 때 우리가 또 초심을 잃지 않고 차곡차곡 담는 것이 맞는 전략인 건가? 이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죠. 네, 오늘 방송에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대응 전략을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님들께 일단은 참고할 만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삼성전자 오늘 급락은요. 실적 쇼크는 절대 아닙니다. 일단 시장의 기대치가 영업이익이 적어도 90조 원 이상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노조 성과금이나 기타 대선 충당금 이런 부분을 빼놓고 89조 4천억 굉장히 잘 실적이 나왔는데요. 이 89조 4천억은요, 기존의 애플 최대치가 분기 영업이익이 78조였고 엔비디아가 분기 최대치가 82조 원입니다. 이런 걸 모두 뛰어넘고 세계 1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삼성전자가 좀 눈치를 좀 본 것 같습니다. 110조 정도 또 발표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은 칩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면서 좀 압박이 나올 수 있어서 좀 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기대치는 과열되었고 그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부분에 세론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무차별 세론은 원래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 세론이 기존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과하게 좀 반응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주도주 삼성과 닉스 반도체 투톱인데 주도주 피로도도 겹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노이즈는 메타, 애플 노이즈가 있었고 또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인 마이클 베리 노이즈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겹쳐 있었고 또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서버인 카이버 이게 이제 내년 말 예정인데 이게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엔비디아의 AI 서버 출시가 연기되면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여기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HBM4 거기에다가 또 GPU, 이 GPU 안에는 LPDDR5X 그리고 DDR5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대규모로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납품하는 제품들, 반도체 제품들이 출시가 연기되지 않을까, 즉 수주가 연기되지 않을까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은요, 내년까지 최소한 내년까지는 이어지고 원래 반도체 이 사이클 자체가 2, 3년인데 이거를 지금 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2, 3년이 아니라 4, 5년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또 한국 시장만 왜 이렇게 빠지냐.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국 시장만 많이 빠졌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ETF까지 포함하면은 50% 비중이 넘습니다. 한국 증시 비중이.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빠지면은 어쩔 수 없이 시장 전체가 빠지는 그런 분위기고요. 거기에다가 외국인들이 주구장창 팔아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 이탈 여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레버리지 ETF 상품이 웹도독 현상을 일으키면서 현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까지 끌어내리는 이런 이상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락은 언제까지 이렇게 하락이 이어질까? 저는 하락이 언제까지 이어지냐 이것보다는 오늘 이후부터는 분할 매수 대응을 해야 된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고점 대비 5% 정도 이상 떨어졌는데 이러면은 분할 매수를 충분히 하셔도 된다. 왜? 이 반도체 2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이제는 시선이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되냐 이 부분으로 갈 건데 앞으로 반도체 쪽 그 판매 단가, D램과 낸드 쪽 판매 단가가 아마 20% 이상 올려서 판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판매 단가 ASP가 20% 인상이 된다면 거기에 맞게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기 때문에 그러면 3분기 실적도 당연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바닥 찍고 수급만 정상화되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자리는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만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안 나오나요? 네. 자, 여기에서 보시면 5월 6일 날 화살표 신호가 나왔는데 이 5월 6일 날 거의 뭐 한 달 동안 횡보했던 자리가 27만 원에서 28만 원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는 하단 부분 27만 원에서 28만 원 강력한 하단 부분이 있기 때문에 27만 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부터는 27만 원에서 29만 원까지는 분할 매수 구간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매수해서 여러분들 일단은 35만 원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니까 35만 원까지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달의 위원님의 시각도 챙겨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박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 오늘 이제
그 레버리지 ETF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이질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변동성의 주 원인이다. 지금 이제 여차하면은 지수 자체를 그냥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달의 위원님, 그 정부가 단일 레버리지 ETF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자율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장에 자꾸 이제 뭐 다양한 입김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이게 또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좀 벌써 두렵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실질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코스피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코스피의 변동성이라기보다는 삼전 닉스의 변동성이다라고 봐도 무방한 시장이죠. 예. 이 변동성의 중심에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있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삼전 닉스 본주의 또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또한 삼전 닉스 본주의 변동성은 이러한 그 삼전 닉스가 포함되어 있는 ETF에 대한 변동성이 더욱더 포함되어 있는 변동성까지 확대되면서 시장을 흔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변동성을 촉발한 것은 메타의 잉여 AI 컴퓨팅에 대한 이러한 판매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었죠. 메타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점심 방송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설명드릴 때 자세하게 브리핑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AI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이러한 메타의 수익성 확보 전략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러한 이슈는 이미 지난 5월에 메타 주주총회에서 언급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구글은 컴퓨팅 용량 부족으로 메타에게 제미나이에 대한 이러한 그 사용 제한을 통보를 했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이슈는 제가 일시적인 노이즈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현재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변함없는 캐펙스 투자가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이는 이번 달 말에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와 또 컨퍼런스 콜에서 확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달 말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에서 캐펙스 규모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일시적인 노이즈에 대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고 시장에 대응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종목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테스를 보실 수가 있는데, 자, 테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제조 전공정의 핵심인 증착이나 식각 장비에 대한 이런 국산화에 성공한 상당히 기술력 있는 기업입니다. SK 하이닉스의 ADR 상장과 맞물려서 지난 3월에 SK 하이닉스가 ASML로부터 차세대 EUV 스캐너를 발주했다라는 공시가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전공정 장비 최선단에 반입되는 EUV 장비 인도 일정이 내년 12월이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할 때 하반기에는 전공정 장비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반도체 투톱의 조정으로 반도체 소부장 섹터 또한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가운데 전공정 장비 섹터 중에서도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차례 상당히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본격적으로 가지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러프하게 열어놓는다라면 10만 원까지 열어놓을 수 있겠지만 좀 타이트하게 본다면 13만 원까지 여러분들이 열어두시고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VM이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VM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전공정에 사용되는 식각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특히 HBM 생산 공정에 필요한 식각 공정 장비를 공급하고 있어서 AI 반도체 시장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난 6월에 조정 구간에서 연기금과 사모펀드에 대한 이러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것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고요. 이번 급락 구간에서는 외국인 또한 매수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동종목도 마찬가지로 12만 2,100원을 고점을 찍고 밀어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8만 원을 지켜준다라면 빠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이 종목도 분할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높여가고요. 또 이제 주 후반에 있을 SK 하이닉스 ADR 상장 이슈도 또 지켜봐야죠. 네, 어떻게 될지 진짜 이제 흥행에 성공해서 환율을 또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여차하면 또 한국 주식 팔아 미국에 상장된 하이닉스 사자, 뭐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될지 그때 상황에 맞춰서 또 대응 전략을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머리를 식힐 겸 조금 좋은 쪽을 한번 볼까요? 오늘
K컬처를 앵커픽으로 한번 잡아봤는데요. 대안주가 될 수 있을까요? 확실히 이제 메인은 반도체를 깔고 가야 된다라는 거는 뭐 여지 없는 것 같고요. 두 위원님들의 시각 챙겨보겠습니다. 여기 플러스에서 요 최근에 음식료나 유통, 뭐 백화점, 편의점, 그리고 엔터 방송 쪽, 또 화장품 괜찮습니다. 이런 쪽 눈여겨봐도 될까요? 박찬웅 위원님, 지난주 말씀 주셨을 때 네네. 이 시간을 통해서 엔터주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너무 타이밍 좋았습니다. 그 후로 굉장히 시장 대비 월등한 상승을 보인 종목들이 많은데요. 네네. 하이브도, SM도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 유지할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그 코어 섹터, 뭐 반도체 투톱이 잠깐 쉬어가는 동안은 이런 그 2분기 실적 기대주 그 섹터 중에 엔터가 들어가 있고 화장품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엔터주들은 바닥에서 하이브가 대장주로 그리고 SM이 세컨주로 올라왔는데요. 뭐 하이브는 먼저 얘기했듯이 BTS가 사고 친 적이 없고 오히려 해외 월드 투어를 대성공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주가가 많이 빠져서 저번 주에 바닥권에서 이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이후로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반도체가 이렇게 무차별적인 세론에 들어가면서 상대적인 그 엔터주 엔터주가 수급 일부가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바닥에서 올라왔는데요. 그렇다면은 엔터주는 계속 봐야 되나? 일단 엔터주 자체는 금리나 경기 이런 것보다는 아티스트들의 활동, 컴백 무대, 그리고 월드 투어, 그리고 이제 팬덤 소비 이런 부분이 주가를 움직이는 중요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는 코어로 계속 보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이 엔터나 K뷰티 화장품은 임시적인 피난처 역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주요 아티스트들이 일단 상반기에는 BTS 중심으로 이 월드 투어가 이어졌다면 그 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YG 엔터는 블랙핑크 그리고 JYP는 뭐 스트레이트 키즈, 트와이스 이런 각 소속사의 대표 주자들이 월드 투어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 엔터주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이 아티스트들의 그 월드 투어 그 성과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티켓 파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매진이 얼마나 됐는지 그런 걸 계속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MD 플랫폼 매출이나 그다음에 이런 팬덤에 관련된 이런 소품들 판매량을 좀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순환매 장세에서는 엔터주도 단기 매매 전략이 저는 충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여러분들 최근 시장의 흐름이 순환매가 워낙 빠르고요. 저항을 돌파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하이브나 SM도 올랐지만은 아마 저항대 부분에서는 한 박자 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이브 한번 잠깐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이브는 그냥 BTS로 대변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BTS 월드 투어는요. 보통 3회 정도 월드 투어를 하는데 전석 매진을 연일 갱신하고 있고요. 거의 뭐 국빈 방문급으로 되시면 그 국빈 방문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위버스 같은 게 있는데 이 위버스 부분이 플랫폼이고 팬덤 부분에서 매출이 좀 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하이브는 2분기 실적 발표하는 시점이 되면은 일단 저항이 25만 원이지만은 27만 5천 원 부분까지는 한번 슈팅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요. 양봉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분명히 한 박자 쉴 때가 있을 겁니다. 음봉에서 접근해 주시고요. 두 번째 종목은 SM인데요. SM 하면은 NCT하고 에스파가 있는데 이 팬덤이 꾸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도 꾸준하고 또 신인 걸그룹인 하츠가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중장기 IP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쌍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항대 부분이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는 저항대가 있으니까 이 저항대 부분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양한 엔터주들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하이브, SM 여전한 이제 관심권 한번 유지시켜 보면서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다르 위원님의 시각도 볼게요. 엔터 섹터, 뭐 먹을 거, 화장품 등등에서요. 해외에서도
한국 컬처에 대한 집중도가 너무나 높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직접 관광을 하러 오는 외국인들도 최근 이제 환율수에 보면서 너무나 많고요.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이쪽을 본다 하면 어느 쪽 말씀 주시겠어요? 저는 그 화장품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지난주 본방송에서 6월의 수출 데이터를 분석해드리면서 네. 또 화장품 관련주들을 말씀을 드렸었죠. 뭐 나도 수출 역분이야 화장품주를 봐주세요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반도체 투톱이 흔들리면서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곧 2분기 실적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빠져나온 수급이 이동할 곳은 역시 실적 섹터다라고 볼 수 있겠죠. 화장품 섹터의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의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한 리바운드에 중국 수출까지 플러스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화장품 섹터의 실적과 주가는 상저하고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마스크팩 수출이 전년 대비했을 때 138%가 증가를 했다라는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마스크팩 중에서도 하이드로겔 마스크가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따라서 아무리 조정이 나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섹터가 바로 반도체 섹터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섹터를 제외하고도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될 섹터가 바로 화장품 섹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반도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화장품 섹터 같이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종목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한국콜마를 보실 수가 있는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로 ODM 시스템을 정착시킨 그러한 기업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있는 화장품 중에도 한국콜마 제품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단순히 주문을 받아서 제조하는 레거시 방식을 넘어서서 독자적인 처방이나 기술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 인디 브랜드 그리고 다국적 기업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술력 있는 기업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자회사 HK 이노엔이라든가 또 프리미엄 포장 용기 기업이죠. 연우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한다라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과 밸류체인 내재화를 또 동시에 구축한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차트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국콜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금일 또 양봉을 켜내면서 좋은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 52주 신고가의 영역이 들어가면서 강한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종목 지지라인 체크하신다라면 지금 자리에서는 이 자리 10만 원까지 좀 열어두시고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닉을 보고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닉은 국내 최대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제조 기업입니다. 동사는 글로벌 시장 트렌드가 시트 마스크팩에서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으로 전환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상당히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마 그 여성분들은 그 기존의 시트 마스크팩에서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차이를 정말 확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공격적 증설을 하고 이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감까지 함께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금일 달달한 10분 관심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이제 장기 이평을 돌파하면서 시세를 시작하고 있는 종목,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하기 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차분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을 통해 두 위원님들께서 보자라고 했던 섹터를 한 번 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도 움직임이 좋았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만한 종목들 추려보았으니 역시 관심 리스트에 올려놔야겠습니다. 자, 이제 관심 종목들 어떤 움직임 보여지는지 체크하러 가겠습니다. 박찬웅 위원님의 관심 종목 먼저 추적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7월 3일자로 이게 포트에 들어왔어요. 목요일 방송이었습니다. 현대모비스를 말씀 주셨고 네. 지금 이제 한 3일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목표가를 70만 원으로 주셨어요. 투자 포인트 한 번 더 챙겨주십시오. 네, 일단 현대모비스는 현재 변동성 장세에서 낙폭과대 종목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하방 지지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로봇 섹터의 우량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점 대비 40% 정도 조정을 보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가격대는 추정 PER이 10배 수준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렇게 많이 낙폭과대에서 옆으로 횡보해서 버텨주면은 거기는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천천히 좀 모으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대모비스가 시장에 관심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노조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향후에 산업용 로봇이 아틀라스 같은 로봇들이 확대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고 현대모비스는 앞으로 아틀라스 로봇의 로봇 부품을 대규모로 납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한 상반기 정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런데 현대모비스가 로봇 부품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모든 부품들을 납품하는데요. 그중에서 성장성 있는 부분은 현대차 그룹에서 전기차 부품 쪽, 현대차의 아이오닉, 기아의 EV 시리즈의 전기차 부품을 납품하는데 이쪽의 성장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자리가 5월 8일인데요. 첫 번째 화살표 신호의 중간 부분 밑줄을 쫙 그어보면은 정확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가격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47만 원에서 48만 원, 즉 50만 원 이하에서는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없는 자리니까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을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최근에 말씀드렸던 바이오 섹터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D&D 파마텍인데요. 이 반도체 섹터가 안정이 일단 돼야 됩니다. 물론 오늘은 반도체 섹터 투톱이 급락을 해서 시장의 수급이 바이오 쪽으로 잠깐 이동했지만 그래도 바이오 섹터가 크게 상승을 하려면은 반도체 섹터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안정이 되면은 코스닥 활성화될 때 이 바이오에서 대장주격인 이 D&D 파마텍이 일단 시장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D&D 파마텍은 일단 그 메쉬 치료제에 관련된 유의미한 임상 이상의 데이터가 나왔고 그걸로 인해서 빅파마들한테 기술 수출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게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최근의 치료제가 메쉬 치료제입니다. 그게 하나의 테마 및 유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은 지금 바이오가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하고 대만 시장이 반도체 부분이 너무 비중이 크다 보니까 순환매가 한 박자 늦습니다. 하지만 이 대세의 흐름을 아예 빠지지는 않기 때문에 시간차로 바이오도 아마 시장의 관심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이오에서 대장주인 알테오젠도 있지만 메쉬 치료제의 대장주인 D&D 파마텍도 관심 있게 보셔라. 화살표 신호에서 저가 부분 밑줄 쫙 그어보면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D&D 파마텍을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은 익히 이제 많이 전해드렸고 또 기술 이전에 대한 이야기 그 기대감도 갖고 있는 D&D 파마텍 계속해서 눈여겨봅니다. 이달의 위원님의 관심 종목도 함께 볼게요. 3일 CNS 먼저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방송 그리고 금요일 포트 진입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장중에 굉장한 슈팅이 딱 나왔습니다. 시장 이렇게 흔들리는데도요. 아주 아쉬웠던 건 목표가를 달성하나 하는 그런 이제 기대를 중간에 걸기도 했었었는데요. 위원님 그래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볼 수 있죠? 네, 3일 CNS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 있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또 국내 대표적인 건설 자재 전문 기업으로 보실 수가 있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군산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최근에 또 3대 메가 프로젝트 이슈로 신재생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동사 같은 경우에도 해상 풍력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도 상당히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보신다라면 3일 CNS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바닥을 다지고 매집이 굉장히 잘 들어왔죠. 이렇게 매집이 잘 들어온 이후에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차분하게 매수해 가신다면 상방으로 목표가 충분히 그 이상도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충분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종목 다스코 봐야겠습니다. 달달한 10분 코너를 통해서 제시가 됐었고요.
짧은 기간 안에 또 엄청난 수익을 또 안겨다 준 종목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이 종목은요?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한가요? 네, 다스코도 신재생 에너지 전문 기업이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와 함께 또 호남 반도체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됐는데요. 네.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 기대감으로 부각이 된 것이죠. 7천억에 달하는 장흥 태양광 건설 운영권을 확보를 했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 주었고, 금일도 호남 반도체 테마 상당히 강한 상승 탄력을 나타내 주는 가운데 동사 같은 경우도 상한가에 근접하는 준상한가의 모습이 금일 나타났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중 공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또 관심주로 드리면서 금일 굉장히 달달한 수익을 챙겨드린 종목이기도 하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갈 자리가 상방으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해서 또 저녁 방송에도 가지고 나온 만큼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새로운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이제 하나씩 넣어보도록 할게요. 박찬욱 위원께서는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을까요? 위원님 하나 주십시오. 네, 새로운 종목을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최근에 증시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종목들은 외국인 기관들 수급이 이탈했는데 대한항공은 기관들이 순매수를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슈는요. 지금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60달러로 하반기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유가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고요. 2분기 실적 악화는 당연히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대한항공의 가장 큰 모멘텀은 통합 대한항공입니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합병을 하면서 이제 출범을 하는데 12월 17일 날 발표가 될 것으로 최종 합병 된 항공사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화물 부분에서 AI 반도체나 화장품 수출이 많아지면서 그쪽 화물 부분에 안정적이면서 수익이 증가하는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살표 신호 나왔고 화살표 신호에서 캔들의 중간 부분 밑줄 쫙 그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현재 28,000원 부분 지지하고 있고 지금 오늘 또 양봉 흐름 보였습니다. 이런 종목 비슷한 게 있었죠. 이런 종목들이 한 번 정도는 위로 슈팅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목표가 저항대 부분 32,000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 26,500원 손절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대 확인하면서 대한항공 눈여겨보시죠. 박찬욱 위원의 종목이고요. 이다래 위원께서는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위원님. 네, 저는 동신건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면서 또 그 수혜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동사는 최근에 한국전력공사와 또 전라남도에 변전소 토건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 이 지금 토건공사 계약이 회사 매출액 대비했을 때 32%에 해당되는 109억 원 규모다라고 해서 차트를 보시면 시장에서 또 상한가에 안착하고 또 이어서 또 상한가를 갔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고 그리고 동종목 차트를 좀 크게 보신다라면 이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고 장기 이평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을 앞에서도 나타내 주었던 끼가 많은 종목입니다. 그런 만큼 시장에서 호남 반도체 테마로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 중소형 건설단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지금부터 관심 있게 또 추적해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18,500원, 손절가 1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대 역시 확인하면서 동신건설 점검을 해봅니다. 박찬욱 위원의 무료 방송이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아니 바로 이어집니다. 위원님 간단하게 주제만 말씀 주시겠어요? 네, 시장 급락 대비 대응 전략, 핵심 유망주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되니까요. 여러분들 이동하셔야 됩니다. 박찬욱 위원과 함께 해주시죠. 자, 오늘 여의도 클래스 전반부 박찬욱 위원, 이다래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분과 함께 또 시장 얘기해봐야죠. 김도영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긴급 진단해 주시는군요. 네. 그래요. 뭐 시장이 반도체가 크게 올라도 위원님 시각 궁금하고요. 네. 크게 밀려도 너무 궁금해요. 오늘 무슨 말씀 주실까요? 오늘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매도에 대한 공세가 강하게 나왔다. 이 오늘 삼성전자의 하락폭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하락폭이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세론이라고만 정의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본다면 오늘의 긴급 진단을 통해서 시장은 서킷 브레이커 이후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방향성에 무게감이 실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오늘 왜 삼성전자가 밀렸느냐라고 한다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반도체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7월 20일부터 진행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이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죠. 이제 캐펙스에 대한 투자를 어느 정도 증대를 할 것인지 여기에 집중도가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너무 좋아. 정말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실적이 잘 나왔어. 그런데도 세론. 그리고 삼성전자의 영향을 받아서 SK 하이닉스도 오늘 고점 대비해서 낙폭을 좀 더 확대했다라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오늘 장중 내내 하락과 이제 레버리지 ETF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확대가 됐죠.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피로감을 보여줬던 시장은 서킷 브레이커가 걸린 이후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그리고 이제 현물에 대한 매수가 장 후반부에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턴 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 폭락에 대한 본질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실적이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기보다는 수급적인 충격으로 나타났다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 약 10% 정도 삼성전자가 밀렸고요. SK 하이닉스도 장중 한 10% 정도 눌리면서 하락을 키운 요인 자체가 실적 발표 이후에 재료가 소멸됐다 이런 얘기. 그리고 높아진 시장의 비공식 기대치 스트레이트 컨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 성과급에 대한 충당금을 다 쌓고 나서도 다 제외하고 나서도 100조 원을 넘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 사실 이거는 조금 이번 성장에는 조금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순매도 하지만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외인들의 비중이 46% 정도 돼요. 17년 만에 가장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외인들의 컴백, 다시 한번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연기금에 대한 리밸런싱 부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수가 7,600포인트 미만까지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9,000포인트가 넘었던 시장에서의 리밸런싱 규모와 7,600포인트 정도 하회됐을 때에 대한 규모는 상당 부분 많은 갭이 차이가 날 것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 게 단일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와 인버스 거래가 확대되면서 이제 하방 방향 쪽에 대한 강도가 더욱더 심화된 것이다라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본질적인 측면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수급적인 측면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주식은 단기적으로는 수급적인 측면 하지만 중장기적인 포인트를 잡고 대응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 디램 가격에 대한 지속적인 상승 그리고 현재 디램 가격이 급락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증대 여기에 캐펙스 증대에 대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지속적인 성장 포인트가 더 나타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 메타도 추가적인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증대할 것으로 감안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AI에 대한 수요가
붕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에 대한 폭락은 사실 실적에 대한 쇼크나 스트릿 컨셉 미달에 대한 것보다는 심리적인 측면의 작용을 많이 한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AI 산업에 대한 성장 포인트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AI에 대한 투자 자체가 GPU를 한 번 사고 끝나는 단발성 투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과 지속적으로 모델에 대한 사용과 사용량 증가를 통해서 이 추론 비용에 대한 것이 이제 부담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한마디로 트래픽이 증가할수록 이제 교체 주기가 짧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교체 주기가 좀 짧은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2026년 이번에 오늘 실적 발표가 나타나는데 영업이익을 저는 90조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90조 정도 나오기만 해도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말씀드렸고 95조가 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성과금에 대한 것을 다 반영한다라고 해도 커버가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89조 4천억 정도에 대한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다라고 하지만 이게 1,800%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마디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실적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 한마디로 오늘의 하락 부분, 조정에 대한 폭을 확대한 것은 잠시 후에 그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그런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놓여 있는 포인트는 이 파운드리 산업에 대한 사업의 확대가 어떻게 하반기에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요. SK하이닉스는 ADR 이후에 용인 클러스터에 대한 가속화가 어느 정도 더 빠르게 진행되느냐에 집중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는 새로운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분기에 대한 영업이익은 37조 정도를 보여줬어요. 37조가 좀 넘는 구간.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72%가 나왔는데 이번에 마이크론이 80%가 넘는 그런 기염을 토해줬던 상황이죠. SK하이닉스조차도 마이크론과 같이 영업이익률을 극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이번에 삼성전자 또한 영업이익률이 52%를 넘었다라고 한다면 메모리 부분에서는 80%가 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 80% 정도를 잡고 80% 이상을 잡고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70조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은 또 한 번의 확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요. 삼성에 대한 회복력과 하이닉스는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 대한 적자가 어떻게 축소되고 흑자에 대한 전환 포인트를 보여줄 것인가에 집중도가 높아질 것이고요. SK하이닉스는 OPM이라고 하는 이 마진율에 대한 것을 어디까지 확대하면서 수율에 대한 것을 감안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삼성전자의 오늘 실적 발표. 여기서에 대한 주 포인트는 1분기에 영업 마진율이 42%가 나왔어요. 이번에 52%가 나왔는데 50에서 56%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충당금을 제외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62%까지 성장 역을 보여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영업이익률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점과 지금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영업 마진율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이번 조정을 통해서 60선에 대한 지지를 받는 구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제 포인트 공략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전 3월 말에
60선 하회 이후에 상승 구간에서 삼성전자를 추천드린 것과 동일하게 상승 이후에는 항상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를 통한 다시 한번 재반등에 대한 타이밍이 잡히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SK 하이닉스에 대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SK 하이닉스는 여러 번 강조를 좀 드렸던 상황이에요. 이번에 100만 원 돌파가 나타나는 구간에서부터 추가적인 4월 초반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이번에 6월 8일 날에 또 한 번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잡아드렸는데 상승 이후의 조정, 그리고 이 SK 하이닉스는 조금 특이하게 이 20선에 대한 하회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항상 나타나는 흐름이다라고 하지만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고점에서 조정이 나타났을 때 굉장히 큰 공포 심리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지금은 우리가 조금 인내가 필요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목표 가격은 340만 원 돌파까지 기대감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도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포트에 모두 반도체 종목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신세계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중간 점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신세계도 오늘 시장에서는 대부분 시총 상위 종목들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좀 나타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겠어요. 신세계에 대한 움직임 자체의 포인트가 이제 소비에 대한 진작, 그리고 이 럭셔리 브랜드에 대한 명품 소비에 대한 증대가 나타나면서 인바운드 해외 고객들에 대한 증대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죠. 이번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타나는데 이번 20선에 대한 하회와 7월 달 들어와서 조정에 대한 폭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70만 원 안착 이후부터 재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조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대감을 높이자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에 대한 포인트는 삼성전기인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이전 4월 15일 날에 14만 2천 원 정도, 142만 원 정도에서 안내를 드렸던 이 삼성전기가 지금 현재에 대한 포지션이 지금 낙폭을 좀 더 확대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LCC, FCBGA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니즈 확대가 충분히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에 대한 성장 동력은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무게를 두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가 아니라 TSE 차트라는 것을 한 번 더 수정을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네, 차트의 움직임이 TSE 점검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포트에 어떤 걸 담을까 궁금합니다. 위원님의 선택은 어디예요? 저의 선택은 삼성전자. 낙폭이 확대되어 있고 네. 아직 대장의 흐름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영업이익률에 대한 포인트와 지금 6월부터 파운드리에 대한 흑자 전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본격적인 상승, 그리고 이번 오늘의 서킷 브레이커 이후에 우리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가격이죠. 목표가 47만 원, 손절 라인 22만 원 잡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야, 이 정도면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시점에서 포트에 또 들어옵니다. 예, 보유하신 분들, 관심 있어 하는 분들 모두 이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잠시 뒤 무료 방송 이어지고요. 위원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하십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조정, 그리고 대장주들에 대한 조정으로 인해서 우려가 좀 많으시지 않을까. 오늘 방송에서 못한 얘기들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 반도체에 대한 흐름 잡고 전략적인 포인트 잘 잡아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하셔서 더욱더 디테일한 전략 포인트 잡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바로 시작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바로 이동을 해주십시오. 저희 여의도 클래스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